이번 시간에는 양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 연구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서도 연구 절차가 있는데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고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의 연구 절차만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순서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수능에서도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양적 연구 방법에서 연구 절차를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하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문제 제기 단계라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 제기. 나는 왜 이 연구를 필요로 하는지, 나는 왜 이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예를 들면 학생들의 어떤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르면 그건 이제 문제 제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써놓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나는 왜 이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가설 설정 단계인데요. 이 양적 연구 방법의 연구 절차가 질적 연구 방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이 가설은요, 이제 잠정적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설이 뭐냐? 가설은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잠정적 결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 가설이 자기가 내세운 잠정적 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양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설을 설정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어떤 학생과 부모 사이에 대한 친밀도가 영향을 미친다 라고 연구자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우수하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성적은 우수하다, 이런 가설을 설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을 내세우느냐?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성적이 우수하다. 학생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설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원인이에요.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면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설을 설정하려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 가설을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굳이 검증이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자율학습 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우수하다. 굳이 이런 거는 검증할 필요가 없죠. 공부를 많이 하면 당연히 성적이 우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떤 것이 가설로서 적절하느냐라는 이 가설의 조건도 수능이 출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구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이 가설의 조건은 다시 또 따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은 것은 이 가설에 있어서 원인에 해당합니다.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은 것은 원인에 해당하고, 이렇게 친밀감이 높으면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 결과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 이 용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독립변수에 해당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종속변수.
이 성적이 우수한 것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으냐? 성적 우수는 이 부모와의 친밀감에 종속되어 있지요. 그 친밀감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성적이 우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종속 변수입니다. 따라서 가설은 있잖아요. 변수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게 변수예요. 아니 가설이에요. 그래서 가설은 이건 다른 말로 변수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이 가설입니다. 즉, 이 부모와의 친밀감과 학생들의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 규정한 것이 가설이에요. 특히 이때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으면 학생들의 성적도 우수하다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도 있느냐? 충분히 있을 수도 있죠.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비행 건수는 줄어든다. 비행 정도는 줄어든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으면 그것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높을수록 우수하다. 높을수록 성적도 좋다. 높다. 라고 하면 이것은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설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변수라고 하고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종속변수에 해당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인데요. 세 번째 단계는 자, 가설을 설정했으면 이 가설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의 단계가 연구 설계 단계예요. 연구 설계 단계. 네,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이때 쓰려고 핑크색을 아껴뒀습니다. 이 연구 가설이 설정되면 이 다음에 연구 설계 단계에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연구 설계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와의 지금 이 연구는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가설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은 것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가 연구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양적 연구는 있잖아요. 다양한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숫자화해가지고 그것을 통계학을 이용해서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연구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것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사회문화 처음 이렇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용어를 처음 접하실 거예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단계인데 말도 조금 낯설지만 시험에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별거 아니에요. 부모와 친밀하다는 것,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부모와 친밀한 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 추상적 개념을 수적으로 구체화시키다라고 해요. 구체적 숫자화하는 것을 이 추상적 개념을 조작해가지고 구체적 숫자로 정의하는 것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숫자화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친밀한 정도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시간, 하루에 몇 시간 대화하는가, 대화 시간으로 정의하면
이것은 곧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석차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밀감은 대화 시간 숫자로 판단할 수 있죠. 하루에 부모님하고 몇 시간 대화하십니까? 1시간 대화합니다. 2시간 대화합니다. 3시간 대화합니다. 많은 사람은 전 5시간 대화합니다. 대화 시간으로 친밀감 정도를 나타낼 수 있겠죠. 대화 시간. 그 다음에 성적이 우수하다. 학교 석차가 몇 %냐 하는 것으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조작적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 등도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끝나고 자료 수집 방법도 결정이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자료를 수집하겠죠. 자료 수집을 구체적으로 그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요 다양한 양을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양적 연구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제가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도 별도로 설명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질문집법. 그 다음에 가장 양적 연구 방법, 가장 실질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실험법. 뭐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이런 그 판서형 수업하고 학생들이 토론 수업하고 어떤 것이 학생들 성적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가, 학생들 성적 향상에 더 유리한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험해 보면 돼요. 학생들을 표본으로 뽑아가지고 한 집단은 저처럼 계속해서 강의실 수업을 하고 한 집단은 계속해서 토론 수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성적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에 부모와의 친밀감과 학생들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가 있겠죠? 그런 연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검토하는 것도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헌 연구법, 다른 사람이 연구한 그 자료를 검토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문헌 연구법이라고 하는데 이 문헌 연구법도 양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 방법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 수집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료 분석.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통계학을 이용해서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데 이제 통계 처리를 해서 자료를 분석하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친밀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높은 학생은 성적도 우수하고 친밀감이 낮은 학생은 성적이 낮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결과에 도달할 겁니다.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섯 번째 가설 검증.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설과 일치하다 라고 하면 가설은 수용이 된 거고 일치하지 않다,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가설은 기각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일반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단계가 일반화 단계인데 이거를 결론 및 일반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결론 및 일반화 단계가 맨 마지막 단계이겠습니다. 뭐 이건 안 쓰겠습니다. 이것이 양적 연구 방법에 있어서 연구 절차에 해당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 그래서 가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변수이고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종속변수다라고 하는 거.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도 있고 음의 상관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아주 중요한 용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숫자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뭐 잘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뭐 이 순서로 외우는 건 뭐 굳이 뭐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양적 연구 방법을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 가설을 검증하는 역으로 돌아가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 방법을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4, 5번을 보면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얻는 결론에 도달하는 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요 과정은 귀납적 연구 과정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것을 귀납적 추론이다, 뭐 귀납적 연구다라고. 그러니까 요 지금 이제 선지에서 예를 들면 가분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친밀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우수하다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요것만 언급한다면 이것은 귀납적 추론입니다. 귀납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가설을 검증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연역적 연구인 거죠. 아시겠죠? 그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기출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연구 절차 마치고요. 또 남아 있어요. 뭐 가설의 조건도 해야 되고 또 몇 가지 특징들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